화장실의 샤워기 헤드가 그저 고장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뱃속의 아이 때문에 남편과 그 절친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내 인생은 고작 50만 달러, 지참금에 완전히 팔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첸 씨를 만났을 때 제 나이는 30이었습니다. 30이라는 문턱에서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향 친척들의 눈에 저는 그저 유통기한이 지난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재촉과 주변의 이상한 시선들은 마치 촘촘한 그물처럼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현실과 타협해 적당한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포기하려던 찰나. 그가 기적처럼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의 소개로 나간 낯선 자리였습니다. 그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열등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는 너무나 깔끔했고 흰 셔츠에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집은 정갈했고 분위기는 따뜻하고 우아했습니다. 미소 지을 때면 눈 속에서 별이 빛나는 것 같았죠. 요즘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첸 씨는 맞선 시장에 나타난 외계인 같았습니다. 임씨, 춥다면 제 코트를 입으세요. 우리의 세 번째 데이트였습니다. 추운 겨울,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그는 세심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코트를 챙겨준 것은 물론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절친 샤오야에게 말했죠. 신께서 드디어 눈을 뜨신 것 같아. 내 전반생의 고통을 그가 다 보상해주는 기분이야. 샤오야는 사진 속 첸 씨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첸, 이런 남자가 32살까지 싱글이라고.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 맞아? 그때의 저는 행복에 취해 웃어넘겼습니다. 눈이 높아서 그런 거지 평범한 남자들이랑은 다르다고. 첸 씨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 번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반년 동안 연애하면서 손을 잡거나 가벼운 포옹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제가 다가가려 하면 그는 다정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첸,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결혼식 날까지 아껴두고 싶어. 난 보수적인 사람이라 당신을 끝까지 존중해주고 싶어. 저는 바보같이 그것이 신사의 모습이라 생각했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첸 씨의 부모님도 저를 열렬히 반겨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이란다. 결혼만 해준다면 어떤 조건이든 다 들어주마. 그들은 지참금으로 50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지방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큰 금액이었죠. 부모님은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셨고 이웃들은 제가 행운아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수증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이 돈은 마치 행복이 아니라 아내를 얻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값 같았거든요. 결혼 후 새 아파트 공사가 덜 끝나서 첸 씨는 일단 각자 부모님 집에서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합치자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때 샤오야가 농담 섞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직도 손만 잡는다고? 혹시 게이 아니야? 저는 화가 나서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너 질투하는구나 라고 답장했지만 마음속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금요일 밤 연락도 없이 첸 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는 샤워 중이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안방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샤워실에 있는 해괴한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샤워기 헤드는 분리되어 있었고 호스 끝에는 이상한 금속 노즐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30살이었지만 그런 쪽으로는 백지 상태였거든요. 그저 고장 났거나 물을 받는 용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첸 씨가 나왔을 때 화장실에 있는 저를 보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고치고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왔어? 그날 밤. 자신의 비밀을 덮으려 했던 건지, 아니면 제 의심을 잠재우려 했던 건지, 그는 드디어 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상했던 온기나 열정은 없었습니다. 마치 억지로 숙제를 끝내는 사람 같았습니다. 입맞춤조차 없었죠. 불은 꺼져 있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을요. 일이 끝난 후, 그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아주 오랫동안 씻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럴 거야.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겠지? 2달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의 2줄을 보며 기뻐서 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안정될 거라 믿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니 그 이상한 거리감도 사라질 거라고요. 첸 씨가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하면서도 묘한 열망에 가득 차 보였습니다.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그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 씨, 혈액 검사 결과 TPA 수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의사의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성병 양성 판정.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생활권은 깨끗했습니다. 첸 씨 말고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온몸을 떨며 검사지를 들고 그의 아파트로 택시를 탔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오진일지도 모른다고. 그도 모르는 일이었을 거라고 그를 위해 변명까지 찾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남자 구두 2켤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첸 씨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절친 다러의 것이었습니다. 아러는 우리 집에 자주 와서 밥을 먹던 키 크고 잘생긴 동생이었습니다. 늘 저에게 형수님 하며 예의 바르게 굴었죠.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첸 씨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소리, 감정이 실린 숨가쁜 신음소리였습니다. 형수님 임신했는데 언제 이혼할 거야? 아러의 목소리였습니다. 질투가 섞여 있었죠. 아이 낳으면 바로 해야지. 우리 부모님은 손주만 원하시니까. 애 낳으면 돈 좀 줘서 보내버리면 돼. 그 50만 달러 지참금이 결국 아들 하나 사려고 준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서둘러. 첸 씨의 목소리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러가 여전히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말도 마. 그날 밤 부모님 안심시키려고 개손대는데 얼마나 역겨웠는지 알아? 저는 문 밖에 서서 손에 든 검사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연기였고 그의 존중은 경멸이었습니다. 그 50만 달러는 정말 매매 대금이었고 나의 자랑스러웠던 결혼은 정교한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이었나? 그들의 사랑을 가려줄 가림막이자 언제든 버려질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2사람은 사색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첸 씨는 겁에 질려 있다가 이내 자포자기한 듯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 들었나 보네. 그는 이불로 몸을 가렸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짜증뿐이었죠. 저는 검사지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첸 씨, 내가 나한테 성병까지 옮겼어. 하지만 그는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과조차 없었죠. 그는 고개를 돌려 침대 귀퉁이에 앉아있는 아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병 어디서 난 거야?
첸 씨는 미친 사람처럼 아러의 목을 잡고 침대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소리는 칠판을 긁는 손톱 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배신감에 찬 절규였습니다. 나밖에 없다며. 내 주변은 깨끗하다고 맹세했잖아. 나 몰래 다른 놈 만난 거지? 그 대학생이야? 말해. 이 병을 나한테까지 옮겨? 아런은 겁에 질려 횡설수설하며 변명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때리고 밀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황당한가. 나는 그의 아내고 그의 아이를 가졌고 병까지 얻었는데 그는 지금 다른 남자와 치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 저는 마치 서커스장의 광대 같았습니다. 벌거벗은 두 남자의 치정극을 관람하는 구경꾼 말입니다.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역겨워. 차갑게 뱉고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한 후 돌아섰습니다. 그때 첸 씨가 갑자기 제 존재를 깨달은 듯, 아니, 제 뱃속의 아이를 떠올린 듯 아러를 밀치고 달려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분노하던 얼굴은 금세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얼굴이 귀신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첸, 가지마, 아이는 어쩌고.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제 배를 쳐다봤습니다. 의사가 아이는 괜찮대. 치료하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어, 그치? 저는 그를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만 교활한 제안을 던졌죠. 임첸, 부탁이야. 아이를 낳아줘. 아들이기만 하면 100만 달러 줄게. 아니, 150만 달러. 낳아만 주면 바로 이혼해 줄게. 내 재혼도 방해 안 해. 아이는 우리 부모님 드리고 너는 돈 받아서 떠나면 되잖아. 이것이 제가 믿었던 완벽한 남편의 실체였습니다. 그는 제 몸 상태나 배신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문을 잇는다는 임무를 완수하고 이 사회에서 정상인으로 위장하며 살 수 있게 해줄 도구만이 중요했던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절망스러워서였습니다. 공포와 탐욕으로 뒤틀린 남자의 얼굴을 보며 온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첸 쉬, 꿈깨, 아이는 지웠어. 설령 의사가 살릴 기회가 있다고 했어도, 내 몸속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어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악마의 피를 이어받게 할 순 없었습니다. 이 더러운 사기극의 희생양으로 만들 순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마취 기운 속에 누워있으며, 내 몸의 일부가 영원히 비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냈고 녹음 파일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첸 씨의 부모님은 병원까지 찾아와 저를 독한 년이라 욕하며 대가 끊겼다고 소리쳤습니다. 다정하던 시어머니는 제 코앞에 손가락질을 해댔죠. 이제 저는 명절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내막을 모르는 친척들은 그저 제가 결혼하자마자 이혼한 것만 알고 제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좋은 남자를 놓친 거라고 수군댑니다.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동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혼을 동경하거나 집안의 성화에 서두르는 모든 여성분께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갑자기 나타난 완벽한 조건을 덥석 믿지 마세요. 믿기지 않는다면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당신의 의심을 믿고 친구들의 농담 섞인 조언도 귀담아 들으세요. 저처럼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고 이 비싼 교훈을 치르지 않기를 바랍니다.